네, 유치원생 자녀를 두신 분들이라면 주말 내내 맘졸이셨을 텐데요. 앞서 들으신 것처럼 한유총이 대규모 집단 휴원을 예고했지만 일단은 한 발 물러나는 모습입니다. 지난 8일부터 논란이 불거졌던 사립유치원 집단 휴원 사태는 이렇게 열흘 만에 일단락됐는데요. 그러나 업계 내부에서는 여전히 갈등이 계속되고 있어 불씨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법무법인 신원의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한유총이 집단 휴원을 예고했었거든요. 그랬더니 교육부에서는 이것은 불법 행위다, 행정 조치를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나섰거든요. 불법 행위라고 볼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네, 유치원의 원장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 임시 휴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의적으로 휴업을 할 수 없고요. 여기서 그 급박한 사정이라는 것은 사회 통념상 비상재해에 준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을 의미합니다. 네. 한유총은 사립유치원 누리과정 지원금 인상과 국공립 유치원 확대 중단을 정부에 요구하면서 휴업을 선언했는데요. 이러한 한유총의 집단 휴원 사유는 비상재해나 그 밖에 급박한 사정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한유총의 집단 휴원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는 교육부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한유총에서는 불법행위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한유총은 유아교육법 시행령상 유치원의 수업 일수는 매 학기별로 180일 이상으로 기준으로 원장이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네. 유치원들이 180일보다 많은 230일을 수업하고 있기 때문에 임시 휴원을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원래 수업 일수보다 더 많이 수업을 하니까 불법이 아니다. 그런데 어쨌든 교육부에서는 법적으로 계속 대응을 하겠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행정조치들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아교육법에 따르면 교육부 장관 등은 지도감독기관의 시정명령 등을 위반한 유치원의 정원 감축, 학급 감축 또는 유아 모집 정지나 차등적인 재정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교육부는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유아교육법상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재정지원금 환수, 정원 감축, 모집 정지, 유치원의 폐쇄 등의 모든 행정적 조치를 취할 뿐만 아니라 휴업에 참여하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강도 높은 감사까지 실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육부의 행정 조치에 대해서 과잉 행정이다 또는 직권 남용이다라는 얘기도 나오던데요. 어떻습니까? 네. 한유총은 교육부가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강력한 행정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교육부가 취하려는 행정 조치는 직권 남용 또는 협박이라는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네. 정부가 휴업하는 사립유치원에 어떤 행정 조치를 할지는 아직 알 수 없어 정부가 행한 행정 조치가 직권 남용인지 여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휴원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유치원을 폐쇄시킨다면 이러한 경우에는 직권 남용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사립 유치원은 개인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휴원에 있어서 그 원장이 개인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요? 네. 헌법상의 기본권은 국가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한될 수 있고, 네. 기본권과 기본권이 충돌하는 경우에는 더 보호가치가 높은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보호가치가 더 낮은 기본권을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네. 사립유치원의 설립자에게는 직업수행의 자유가 있으므로 사립유치원에게 휴업 등의 자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휴업의 자유는 유치원생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충돌되는 면이 있고, 네. 또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휴업을 할 경우 그로 인해 침해되는 공공의 이익을 고려할 때는 사립유치원의 휴원의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휴원을 할 경우에 유치원생들이나 학부모들에게 그들의 권리를 빼앗는 거기 때문에 불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네. 이제 한유총과 교육부가 부딪히는 부분들이 누리과정 지원금에 대한 내용과 또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정부와 한유총은 누리과정 지원금의 인상 금액과 인상 시기에 대해 일단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정부는 2018년 25만 원, 그리고 2019년 28만 원, 2020년 이후에 30만 원 등 누리과정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인상시키자고 주장했습니다. 네. 네, 한유총은 이에 대해 즉시 누리과정 지원금을 현재 22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네. 또한 정부와 한유총은 개정된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에 대해서 이견을 보이고 있는데요. 네. 개정된 사학기간 재무규칙에 의하면 정부는 정부가 지원한 누리지원금 외에
그 사립 유치원의 전체 운영비에 대한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유총은 이러한 그 사학기간 재무회계 규칙이 사립 유치원의 재산권과 네. 또 직업 수행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지요. 뭐 그 외에도 시설 이용료에 대한 논란도 있었거든요. 이제 사립 유치원에서는 시설 이용료, 임대료를 정부에서 지원을 해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교육부에서는 이거를 수용하지 않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사립 유치원들이 국민들의 혈세를 요구하는 거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네, 그 한유총이 제시한 협상안에는 사립 유치원의 재무회계 준칙에 시설 사용료 항목 새로 만들어서 네. 사용료를 지급하는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정부가 담당해야 할 유아교육을 사립 유치원이 대신하고 있으니 네. 유치원 시설 이용료를 임대료로 내라는 요구였는데요. 그 임대료 수준은 국유재당 사용료에 준하는 액수를 제시했습니다. 네네. 교육부는 수용 불가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그 이유는 정부가 사용하는 시설이 아닌 민간 시설에 대해 돈을 지급하는 것은 법 원칙에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네. 교육부 관계자는 학부모로부터 원비를 받고 정부로부터 각종 지원금을 받는 유치원이 그 임대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억지라고 이런 점을 강조했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하나 더 드릴 텐데요. 일단은 다행히 집단 휴원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휴원을 할 경우에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학부모와 유치원생들 아니겠습니까? 네. 그럴 경우에 학부모들이 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네. 사립 유치원과 학부모 사이에는 유치원은 유치원생들에게 교육과 보육을 제공하고 학부모는 유치원에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는데요. 네. 그 사립 유치원의 집단 휴원의 경우 휴원을 하게 되면은 그 사립 유치원이 교육 및 보육을 제공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학부모 입장에서는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학부모들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금액은 휴업 기간 동안의 유치원비 정도에 불과할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휴업 기간 동안 아이를 돌보기 위해 학부모들이 실제 지불한 비용 전부가 보상받을 수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렇군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평중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